자,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을 갖다가 이 시간 책임지고 있는 한옥석 소장입니다. 자, 최근 장세가 일단 여러분들 그렇죠, 무기력한 상태였다 보이고 있습니다. 소수의 종목들이 올라가고 다수의 종목들은 떨어지는 그런 장세를 뛰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재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익도 내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 듭니다. 어쨌든 그렇지만은 또 활기 넘친 그런 투자를 해야 될 것이고, 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도 필요한 거죠, 그죠? 이러한 조정을 거치고 다시 또 새로운 또 상승이 또 열리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먼저 주요 이슈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통위가 열립니다. 이 금통위에서 일단 이제 금리를 갖다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금리를 갖다가 인하해야 될 여건입니다. 경제상으로 보면 좋지 않은 상태에 있고 1%도 안 되는 성장률 우리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를 인하해야 되겠지만은 내용상으로 본다면 인하하기가 좀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보느냐 하면은 사실 지금의 상태에서는 금리를 갖다가 인하를 갖다가 할 여건, 예를 든다면은 대외적인 여건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일본이 지금 이제 올해 안에 금리를 갖다 인상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엔캐리드 트레이드 자금들이 일본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한국에서 돈을 갖다 빼가지고 일본계 자금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금리를 갖다 낮춰버리면 부담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죠. 대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면 역시 여러분들 지금은 금리를 인하할 경우에는 가계대출이 또 급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부동산 가격을 갖다가 또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 듭니다. 자,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밝고, 그래서 일단 금리를 동결하든 인하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후에 가서 금리를 좀 낮추는 것이 필요한데, 그걸 낮춰야만이 연말에 우리 시장은 좀 자금이 유입되면서 유동성 장조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오늘 금통이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 미국이 일단 이제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이런 품목 관세 발표를 갖다가 지금 앞두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주말에 할지 다음 주에 할지 그런 분명치 않지만은 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문제는 반도체와 바이오에 대해서 바짝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흐름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사실 이번에 일단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문제를 또 거론을 했지만은 사실상 손톱도 안 들어갔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사실 조금은 우리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수출 관련주가 그만큼 탄력을 받고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갖다 보여주는 것이죠, 그죠? 그다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주주 기준 이 문제인데, 사실 50으로 할 것이냐 15으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일단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상 구 부총리는 빠른 시일 내에 확정을 갖다가 언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빠른 시일이 언제냐 이거죠, 그죠? 그런 상태 속에서 일단 이번 주까지 하지 않는다면은 시장은 긴장하는 상태. 뭔가 확정 발표가 돼야 일단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되는데, 확정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은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고, 매수세도 일단 적극적으로 사기가 부담스럽고, 그러면서도 일단 이제 10억을 해버린다면은, 정부 안대로 해버리면은 이건 그야말로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이고, 그죠? 50억으로 일단 이제 한다는 보장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많이 적극적으로 살 수 있을 텐데, 그게 없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좀 매수에 좀 부담을 느끼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을 느끼는 쪽이 누구냐면 외국가 기관이에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본다면 이들이 주식을 갖다 사지 않는다면 좀 부담스럽죠. 사실 이들은 한국 이외에 일단 투자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 일본이 만약 금리 인상한다면 일본으로 자금이 많이 가겠죠,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제도 좋지 않은 상태 속에서 배당 분리과세를 한다고 하지만은 세율이 35%, 지방세를 포함해서 38%대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상태에서 매력을 느낄 수는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거기다가 일단 노란 봉투법이 국회를 갖다 통과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노동계에서 일단 이제 급여 인상표를 갖다가 많이 달라 이렇게 했을 때 기업들이 이익을 낸 상태 속에서 노동계 일단 이제 근로자들께 많이 넘어갔다. 급여가 많고 보너스가 많이 넘어갔다 이러면은 사실 주주들에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제 배당은 일단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단 주주들은 피해를 갖다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사실상 노동계의 힘이 이렇게 강화된다면은 주주들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대주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한국에서 남아서 일단 이제 사업을 하자니 지금 노동계 일단 이제 그 힘이 두렵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공장 자동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로봇 관련주가 튀는 이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미국으로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국은 일단 이제 지금 투자를 갖다가 지금 막는 이런 어떤 이제 법이다 보니까 사실상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크다는 겁니다. 특히 해외 기업들은 더욱더 빠져나가는 속도가 빠를 것이고 국내 기업들도 가능한 해외 투자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일단 이제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 자체가 좀 탄력을 받기가 좀 쉽지 않지 않나 하는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이러한 여건을 갖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일단 시각을 갖고서 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데 대한 조정을 또 받아야 되니까 그 조정받는 속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좀 주의하면서 가자 이런 말씀을 드려주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일단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지금 호재가 일단 있다면은 전체적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매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뭐 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아직까지 올라가지만은 사실 조선도 올라간 것이 미국 때문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캐나다 일단 그 잠수함 있지 않습니까? 이거 60조 규모인데 이거 수주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올라간 것이죠, 그죠? 원전 같은 거는 일단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오를 때리는 것을 때린다는 겁니다, 그죠? 다른 여타 일단 이제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감이 일단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급등주는 일단 차익 매물을 갖다 막 쏟아냅니다. 호재가 통하지 않는 것이고. 이런 장세가 전개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시장이 그만큼 좋은 흐름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장을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빠른 순환매, 그 다음에 일단 이제 오를 때 일단 올랐다가 달리 쳐지는 이러한 이제 고가성 캔들, 또 음봉 캔들,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잡으면 일단 그만큼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장세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일단 이제 트럼프가 연준에 일단 매파를 갖다가 잡으려고 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연준의 쿡 이사를 갖다 해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쿡 이사는 일단 매파죠, 그죠? 전형적 매파입니다. 그 트럼프 일하는 행위는 연준을 갖다 장악할 의도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그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일단 자신의 일단 이제, 일단은 사람들을 갖다 채워넣겠다는 것이고, 매파를 갖다 줄이고 비둘기파를 갖다 채워넣음으로써 자신의 의지대로, 정책을 갖다가, 추진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트럼프는, 관세를 갖다가 지금 이제 정책을 갖다 펴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경기가 침체한다면은 자신에 대한 책임이 클 것이고, 이러한 정책도 추진을 해 나가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일단 분식시키기 위해서 지금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빨리 살려야 될 입장이죠. 그죠? 그래서 빅컷을 갖다가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크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해임을 갖다 성공할 경우에는 금리 인하로 이어질 것이고 그 금리 인하 폭도 클 것입니다. 그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빠지고 있는 AI라든지 이런 쪽도 일단 좀 안정을 찾겠죠. 그죠? 그리고 오늘 엔비디아 실적이 일단 여러분들 발표가 됐습니다. 실적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시간외에서 3% 급락을 하느냐? 뭐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그만큼 일단 이제 중국에 주도적으로 일단 수출하는 H20 이 칩이 중국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 실적이 없어진 겁니다. 그럼 엔비디아가 일단 이제 미국에도 판매하는 거지만 중국에도 판매하는데 중국 판매가 일단 중단되는 이런 상태가 된다면은 상당히 이제 뭔가 성장의 한계가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일단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엔비디아 측에서는 트럼프 진영과 만나가지고 블랙웰 자체를 갖다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길을 열어달라 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올라가겠죠, 그죠? 엔비디아가 다시. 근데 트럼프 진영에서 그걸 갖다가 안 된다고 한다면은 엔비디아의 성장성은 좀 제한될 수밖에 없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이제 AI주라든지 이런 쪽에 좀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제 흐름도 우리가 좀 참고하시자는 말씀을 이렇게 드려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는 여러분들 아마 좀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러한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프랑스가 요즘에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전국 불안도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 있고
사사건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갖다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본다면 상당히 지금 이제 이 재정 악화도 일단 이제 뭔가 막아야 될 입장인데 이런 것도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재정 갖다가 불안을 갖다가 이제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일단 세금을 많이 거둔다든지 하는 이런 어떤 이제 정책으로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또 국민들도 공감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죠, 그죠? 이 최근에 이제 프랑스 그 신용물 채권 수익률이 그래프를 갖다 이렇게 보면은 3.5%에 바짝 다가서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근데 최고치가 얼마냐면은 3.6% 가까이 됩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이 3.6%를 갖다 돌파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는 일단은 아마 신용평가사들이 프랑스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낮출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일단 프랑스는 위기가 들이닥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프랑스의 경제가 지금 위기상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이제 불안한 여건에 있는 것이 바로 프랑스예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일단 이제 전국 불안도 불안이지만은 지금 재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부채가 우리나라 돈으로 5천조 가까이 됩니다, 그죠? 이런 어마어마한 일단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상황 갖다가 지금 이제 갚을 능력을 갖다가 이제 체크해 본다면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신용평가사들은 앞으로 일단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등급을 갖다 하향 조정한다면은 이거는 일단 이제 유럽 전체도 불안을 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프랑스가 사실상 이제 유로 국가 아닙니까, 그죠? 유로 위기를 갖다가 일단 이제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은 그 흐름 자체가 아시아권으로 일단 또 넘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픽스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포르투갈,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 다음에 이탈리아, 그리스, 이런 국가들이죠, 그죠? 대지 국가들인데, 이런 국가들이 지금 위기를 맞으면서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일단 우리나라 정치도 금닥세를 보이는 이런 양상을 띄웠거든요, 그죠? 그런 사실을 고려한다면은 프랑스에 일단 이러한 이제 상황을 갖다가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됩니다. 그런 점을 갖다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좀, 미래를 갖다 바라볼 때 좀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이 안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걱정해야 될 판입니다. 사실. 그죠? 은근히 우리 시장에도 이런 것들이 녹아들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시면서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일단 우리는 수출 지역을 갖다 다변화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그죠? 중국도 지금 현재 그렇고, 미국도 지금 그렇고, 중국은 작년부터 무역수입 적자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상태에서 관세를 갖다 매기고 있습니다. 이런 주요 수출국들이 이렇게 이제, 쉽지 않다면은, 우리는 일단 이제, 다른 이제, 수출 지역의 다변화를 갖다 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럽 아닙니까? 그죠? 근데 유럽의 경제가 이렇게 흔들리면은, 우리가 일단 나갈 길이 막힌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런 문제는 잘 일단 판단해서, 좀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위기상으로 전개가 될 것 같다. 뭐, 신용을 채권 수익률이 3.6% 넘어간다. 또는 시종평가사들이 계속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 이러면은 우리는 일단 좀 몸을 사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금통일은 일단 이제 뭐 동결이나 뭐 이런 문제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일단은 동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이유는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죠? 그 동결이 일단 이루어진다면은 금리를 낮추지 못하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그 우량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신중하게 매매 임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뭐 실질적인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우리가 산업별로 우리가 보면은 이번에 일단 이제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열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일단 우리가 이제 부문별로 이렇게 보면은 조선업은 일단은 트럼프가 직접 배를 만들어 달라. 그리고 MRO도 일단 이제 해달라. 뭐 이런 요청이 들어왔던 거고, 실제로 MRO 일단 이제, 계약 관계까지 다가서는 이런 기업들이 생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 듭니다. 그죠? 그러면서 일단 이제, 사실 미국과의 관계는 최종적으로 일단 재료 반영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캐나다에서 일단, 우리가 잠수함 건조에 60조를 갖다가 투입하는 그 사업에 일단 지금 한국이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따낸다면은 조선업은 일단 이제 또 하나의 일단 시장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죠? 호주 잠수함에서는 일본에 졌습니다. 근데 캐나다 쪽에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서 조선업은 좀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은
많이 올라간다면은 또 차익 매물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후부터는 오늘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좀 주의를 하면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올라가면은 팔았다가 다시 조정을 받을 때 다시 사는 전략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사는 지금 현재 고평가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 일단 이제 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격화되고 있고 러시아의 일단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깊숙이 더 진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 있는데도 지금 아직까지 뭐 어떤 회담의 어떤 진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겁니다. 지금 푸틴은 기고만장하고 그런 상태에서 본다면 사실은 방산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주가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고평가 논란이 더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산주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부담스럽다. 좀 빠지면 또 밑에서 사가지고 올라오면 또 팔고 이거는 가능하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일단 이제 저가에 사서 올라갈 때 팔고 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만은 그 이상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원전은 일단 이제 단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MOU를 갖다가 지금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합작사 설립이 없었다 해가지고 실망감을 갖다가 보이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합작사 설립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예요. 그죠? MOU를 체결하고 그다음에 합작사 설립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갖다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분명한 것은 미국의 일단 이제 이 원전 이 사업은 300기 이상을 더 건설한다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의 원전은 르네상스를 맞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우리는 이 원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지금 현재 좋은 그러한 여건을 갖다 앞으로 맞이할 겁니다. 주가가 이제 제대로 상승하려면은 합작사 설립이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설립을 하면서부터 주가는 일단 이제 움직임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원전을 갖다가 사가지고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인내심을 갖다 발휘하면 더 좋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좋은 시세를 갖다 만들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엔터주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지 않았었습니다. K-팝이 미국의 일단 메인스트림으로 일단 자리 잡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점차 일단 강렬하게 그렇게 자리매김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캐대현이 지금 인기를 누리고 블랙핑크가 지금 현재 해외 공연을 타면서 대박을 치고 그 다음에 내년 초에는 일단 BTS가 일단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실제로 이러한 어떤 지금 캐대현이 그 중간 가교 역할을 갖다가 잘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만큼 일단 이제 이 만화 영화가 인기를 일단 누리면서 이걸 보고서 일단 해외 팬들이 한국으로 많이 또 유입도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음악 중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격렬하게 춤을 추고 군무를 갖다가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참 신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상태에서 본다면은 이런 이제 음악을 따라오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만큼 K-팝이 확실한 주류 음악으로 자리매김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럴수록 이 엔터주는 더욱더 일단 성장 가도가 지금 탄탄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 또 엔터주는 최근에 일단 관세를 갖다가 트럼프 정권이 매기고 있는데 이건 대체 불가성 때문에 관세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엔터주는 일단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중국인들에게 일단 9월 29일부터 일단 내년 6월까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한국의 K-팝 가수들이 일단 이제 공연을 하게 되면은 중국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와가지고 공연에 일단 이제 티켓을 사가지고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 꼭 일단 이제 공연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공연을 갖다가 관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엔터주는 상당히 좀 앞길이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엔터주가 좀 멈칫멈칫합니다. 그죠? 근데 주가라는 것이 시장 여건에 의해서 영향을 또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갖다가 반영해 가면서 일단 진통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올라가고 이런 어떤 과정수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조정기를 갖다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 들고요. 뭐 하이브라든지 YG 플러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조정을 보일 때를 이용해서 일단 매수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긍정적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는 지금 중국 재고가 일단 이제 뭐 급증하고 전기차도 그렇고 리튬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급증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제 재고가 많이 쌓이는 상태에 생산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생산 공급을 축소합니다. 축소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일단 이제 근로자들이 일단 쉬는 단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떤 단계에 오면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갖다 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와 있는 거죠. 그죠? 중국이 지금 그런 상태로 합니다. 이런 구조조정을 할 때 한국은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미국은 일단 중국을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그래서 한국은 그만큼 일단 상대적 수혜를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GM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 필요한 니켈이라든지 리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중국 CATL에서 조달을 받아봤는데, 이걸 갖다 미국 업체로부터 조달을 받는 겁니다. 그죠? 미국에서 조달을 받으면 어디에서 조달을 받겠습니까? 뭐 ALB 같은 이런 데서 조달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리튬 같은 경우는. 북미 최대 일단 리튬 회사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그런 회사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좀 이따 제가 그 ALB 그래프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일단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LFP 배터리 같은 건 중국이 최고인데 그 CATL에서 일단 공급받다가 한국의 이제 LG에너솔루션으로부터 일단 이제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일단 공급 라인을 갖다 바꾸는 상태에 있어요. 지금 현재. 한국으로. 그런 상황이 일단 이제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에 각형 배터리도 중국이 일단 최고인데 이걸 또 한국 업체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미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과 이제 관계성을 맺어서 지금 서플라이 체인을 갖다 구축하고 있는 상태이고 중국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상태를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현상 자체가 국내 2차 전지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일단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뭐 9월 달에 미국 IRA 법안 폐지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단 이제 올라오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조정을 받아도 깊이 안 빠져요. 그죠? 왜? 이전에 많이 일단 반영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더 이상 2차 전지는 불안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악재는 충분히 반영됐고 또 팔 사람들 다 팔아버렸고 물량도 부담도 가볍고 수급도 일단 가볍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좀 이제 양호하다. 이렇게 보는데, 이 ALB를 이제 북미 최대 리튬 회사 아닙니까? 이 차트를 갖다 한번 보십시오.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지난번에 일단 4월 달에 저점을 찍고 나서 일단 조금씩 올라오다가, 그 다음에 일단들 이 7월 달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러다가 좀 이제 조정을 이렇게 쭉 거치는가 싶더니, 오늘 아침에 일단들 주가가 미국 시장이 별로 좋지도 않았는데, 종가 기준을 직전 고점을 돌파해 버렸어요. 그죠? 자, 이렇게 일단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여태까지 미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로부터 일단 리튬이나 이런 것들을 공급받아봤는데, 이 라인을 갖다가 조정하면서 미국 기업인 ALB 쪽으로 일단 이제 지금 공급 라인을 갖다 바꾸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죠? 그 스플라이 체인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ALB가 수혜자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ALB가 완전한 상승 궤도에 진입하는 이런 이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죠? 그 ALB가 이렇게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일단 2차 전지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더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보면 2차 전지가 좋은 환경을 앞으로 맞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는 아무래도 일단 이제 미국에서 사실 9월 달에 가서 일단 이제 보조금을 또 폐지하는 이런 이제 조치를 취하겠지만은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고 이 시기를 넘어서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일단 내년 캐즘 탈출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해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엔캠 같은 이런 것들이 좀 주목을 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중국 관련주로 일단 남미 경중이 불가다 이런 대통령이 이제 이 대통령의 말이 있다 보니까 환구시보에서 관영통신적으로 반발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 위험할 것이다 하는 등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미국 수입 적자를 대중국 무역 수입 적자를 갖다 기록해 왔고요. 미국 의존도가 높아지면은 경제라든지 안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협을 받을 것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 반도체 공급망이라든지 대만 남육해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근데 미국은 일단 개입하라는 얘기입니다. 군 현대화, 국방비 정액 이걸 통해서 중국의 남하 정책을 일단 막아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죠? 우리도 당장 서해안 쪽에 뭐 시설물을 갖다 건립한다고 하니까 그런 입장인데 이러면 이럴수록 하나는 해대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중국 관련주를 그래서 상승이 쉽지 않다는 점을 우리가 좀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업황이 나쁘지가 않아요. 사실 화장품 업황이 뭐 나쁩니까? 중국 이외지에서 좋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는 점은 우리가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고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전략은 그렇습니다. 최근의 장세가 너무 빠르게 순환매를 한다는 겁니다. 그 정강후약의 흐름이 거의 1개월째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에 올랐다가 시들해져 버리는 이런 현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그만큼 수익을 내기가 까다로운 상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죠?
그 아침에 올라갈 때 따라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상승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죠? 소수에 불과할 것이고 다수의 종목들은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여건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전이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엔터 이런 쪽은 제가 볼 때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원전은 좀 여유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2차전지도. 자, 그런 상태에서 원전주는 반락시에 또 매수로 대응하는 것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왜냐하면 원전주는 앞으로 합쳐서 설립 문제가 아마 거론될 겁니다. 그걸 기대하고서 일단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것이고, 엔비디아가 시간에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AI라든지 반도체에 좀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적은 괜찮은데 중국으로의 수출이 그만큼 차단되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실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AI 반도체가 크게 타격을 받거나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당장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염두에 낼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 듭니다. 그 빠른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고 고가선을 달거나 음봉 캔들을 갖다 보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면은 얻어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추격 매수하면 안 되는 것이고 조정위에서 매수해가지고 올라갈 때 팔고 치고 빠지는 이런 히트앤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마지막으로 일단 우리가 관심의 대상으로서 엔캠을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이걸 갖다가 단타로 보지 말고 좀 멀리 보고 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 듭니다. 단기적으로 지난번에 반짝 올랐다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어요. 수급이 안 좋죠 지금은. 계속적으로 안 좋을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엔캠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떤 종목 기업입니까? 우리가 배틀에 했던 4대 요소가 있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액. 그 전액에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이 바로 엔캠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수출하죠. 중국은 일단은 이런 2차 전지 최고의 국가인데 거기다가 수출합니다. 기술력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미국에도 일단 이제 수출합니다. 이런 점에서 전기차의 최고의 시장에서 일단 이런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엔캠은 앞으로 미래가 밝다고 볼 수 있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 있고 이제 겨우 일단 반짝였다 이렇게 좀 쉬고 있는 상태인데 이 쉬고 나서 일단 다시 오르기 시작할 때는 제대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멀리 두고 가면은 큰 시세를 만들어갑니다. 단타를 해봤자 수익이 잘 안 나오고 계좌가 정가지도 않습니다. 그죠? 멀리 두고 가면은 이게 오히려 APR 같은 이런 것처럼 큰 시세를 만들어갈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엔캠 같은 거는 그 차원에서 일단 여러분들 한번 접근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엔캠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기적으로. 자, 그러면 아침 방송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